오늘 시장의 증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증거는 패닉셀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네요. 네. 오늘은 뭐 이 단어 하나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뭐 공포의 매도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왔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참 미국과 트럼프가 또 도와주질 않네요. 그동안 국내 증시가 저점 찍고 완만하게 올랐고 주변 여건이 개선되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차에 역시 이제 트럼프의 말 한마디 그리고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불확실성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오늘 국내 증시 정말 뭐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의 10배에 달할 정도로 거의 전 종목 네. 그리고 전 업종에 걸친 동반 하락세가 나타났다 보시면 되겠죠. 코스피 지수가 이제 3.3%, 코스닥이 3.4% 급락세를 기록했고 여기다 뭐 이제 그 일본 증시도 2.8%, 중국 증시가 1.9%, 홍콩 항생 지수도 3.8% 급락세가 나타나는데 홍콩 증시는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국내 증시는 정말 오른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하락한 이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죠. 자, 환율도 1,459원까지 연 이틀째 급등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정말 굉장히 많이 냉랭해진 그런 상태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악재가 한꺼번에 터진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관세 전쟁, 그리고 그 엔비디아 악재, 그리고 지금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감 이런 것들이 증시 하락세를 이끌어내면서 동반 급락 장세를 이끌어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불안감 속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세가 참 엄청났습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 선물과 현물 시장에서 대대적인 매도세가 나타났고 그러한 외국인들의 대대적인 매도세가 오늘 주가 급락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보셔도 되겠죠. 과거 같았으면 이 정도 위치에서 외국인들이 이렇게까지 많이 팔지는 않았는데 또 불구하고 참 근래 보기 드물 정도로 또 국내 증시가 바닥에서 조금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매도할까라는 것에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렇게 공포 같은 그런 매도가 진행됐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일단 시장은 좀 더 추가적인 하락세가 연출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네. 급락 장세는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거로 보고 있고요. 급락 장세가 먼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나서 시장은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안정세를 보이고 나서 나중에 시장의 방향을 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성급하게 접근할 만한 단계는 아닙니다만 너무 공포스러워하지도 말자라는 점도 말씀드리고요. 자, 수급 동향 그림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세가 얼마나 강한 것인지는 뭐 여러분들 보고 계실 겁니다. 지금 보시더라도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자 1조 5천억 정도의 매도가 나왔었고요. 네. 코스닥에서 2,800억 정도, 선물 시장에서 19,000계약의 매도가 나왔고요. 19,000계약 정도의 선물 매도가 나면서 프로그램 매도도 1조 3천억 정도 어마어마한 물량들이 나온 겁니다. 제가 이제 증권시장에 입문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만 외국인 투자가들의 국내 증시가 이렇게 바닥권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공격적인 매도를 한 적도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투신권들도 오늘 선물, 현물 모두가 동반 매도가 진행되면서 말 그대로 전문 프로 투자가들의 매도에 의해서 증시가 급락세를 보인 것으로 일단은 보시면 되겠죠. 일단 전문 프로 투자가들이 바닥권이라도 느끼고 있는 구간에서 공격적으로 매도했다는 것은 그만큼 증시의 중장기적인 전망에 대해서 약간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느끼셔도 될 것입니다만 그러나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가 진행됩니다만 지금 7일째 매도가 나왔고요. 그동안 6일 정도 매도가 나오다가 오늘 매도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매도 클라이막스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러한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왔습니다만 외국인들의 매도가 단기적으로는 클라이막스 수준이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일단락 단기 대대적인 매도세가 좀 일단락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우리 시장이 좀 체력을 튼튼히 쌓아오나 싶었는데 네. 오늘의 매도 폭탄은 확실히 좀 매서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매도 폭탄이 차라리 좀 절정이었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 단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 단서는요. 네, 내일의 단서 과매도 역시 오늘 좀 과했죠. 네, 좀 너무 과했습니다. 지금 물론 돌발 악재가 세 가지가 한꺼번에 터진 것은 맞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악재들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까지 과하게 또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될 정도의 악재인가라는 것을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엔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너무 과매도 국면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네. 앞으로 과매도세가 진정되고 나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은 전개되겠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진짜 방향이 결정되겠죠.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오든지 하방 경직이 연출되든지 그것이 결정될 수 있는데 일단은 단기 관점에서는 시장은 분명히 단기 과매도 국면에 오신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단기적인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는 선 반영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관세 여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 예정대로 관세를 부과하겠다. 중국에 대해서 10% 추가 관세 부과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관세 부과로 이어질지는 아직은 봐야 됩니다. 미국 경제가 이렇게 지금 현재 관세 부과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가면서 지금 이제 물가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태죠. 트럼프도 분명히 그걸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런 측면을 보게 되면 관세 전쟁이 정말 협상용으로 끝나지 않고 대대적으로 관세 부과가 진행될지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이슈로 보시면 되겠고요. 엔비디아의 실적이 상당히 좋게 발표가 됐습니다만 향후 컨센 그리고 이제 매출의 이익률 자체가 조금 줄어든 부분 때문에 주가가 급락세를 기록했습니다만 여전히 엔비디아의 실적은 어마어마한 고공행진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인공지능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측면을 보게 되면 엔비디아 주가가 대대적인 폭락 장세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죠. 엔비디아의 주가 급락세가 바로 삼성전자 시가총액 상위 1, 2 종목인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하락을 이끌어내면서 국내 증시 하락폭이 좀 컸던 부분이 큽니다. 이런 측면을 보게 되면 반도체 섹터들도 여기서부터 대대적인 폭락이 나온다라고 하기는 조금 성급한 감이 분명히 있다는 측면이겠죠. 네. 여기다 이제 미국은 조만간에 금리 인하 가능성, 최근에 지표가 부진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도 분명히 부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오늘 시장은 폭락했고 여러 가지 악재에 의해서 급락세를 기록했습니다만 향후 변수들이 무조건적으로 계속해서 나빠질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접근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국면은 일단 단기 과매도 국면으로 일단 판단을 들 수가 있겠고요. 대체로 2,500선에서 2,450선 정도 선에서 저는 단기적인 하락세가 멈출 걸로 일단은 좀 판단하고 있고요. 거기서 약간의 혼주 장세가 진행되면서 중기적인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흥분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좀 신중하게 시장의 방향을 좀 확인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는 측면입니다. 자, 전략적인 부분에서는 일단 투매, 추격 매도는 좀 자제하는 게 좋겠죠. 다만 급락세가 멈추고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때는 단순 낙폭과 펀더멘탈 실적 개선 없는 종목군들은 소폭의 반등 나올 때 물량을 털어내는 것이 좋겠고요. 그러나 강력한 성장 모멘텀과 실적이 살아있는 대형주들보다는 일부 중소형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정을 통해서 저가 매수를 해볼 만한 시장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주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의 주봉 차트를 보시더라도 현재 증시는 아직까지는 크게 밀릴 만한 그런 위치는 아닙니다. 일봉보다는 주봉을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코스피 지수 지금 현재 2,500선, 2,400에서 2,500선 중심으로 장기간에 거친 플랫폼이 형성되고 있고요. 최근에 2,400선, 2,500선에서 바닥을 찍고 미미하게 반등이 시도가 되고 있는 경우이죠. 현재 저 위치가 지금 3년에서 4년 동안 형성됐던 그 강력한 지지대임을 감안한다면 이 지지대를 깨고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은 정말 드물다. 미국 증시가 대대적인 폭락 장세가 전개되거나 하는 등의 흐름이 나타나지 않는 한 대체로 최대 2,400, 2,500은 지지를 받을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는 만큼 현 구간 아직까지는 너무 공포스러워 할 필요는 없겠다는 점을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지지 구간 저희가 꼭 확인을 해야겠고요. 지금 이 시각 엔비디아가 이 프리마켓에서 120달러를 이탈했다는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미증시의 동향까지도 저희가 함께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이 시장 방향성이 정해지는 순간도 좀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요. 앞으로 내용들 자세히 팔로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볼 순서입니다. 오늘 종목 전략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자, 어제 말씀드렸던 삼성 SDI부터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제 주가가 좀 많이 어제 이렇게 삼성 SDI 같은 종목들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서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하자라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면서 주가가 6% 정도 밀렸습니다. 그런데 6% 하락을 했지만 어떻습니까? 주가는 현재 대바닥권에서 강하게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고 대바닥권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여력은 크지 않다. 만약에 여기가 바닥이다라고 한다면 지하 1층 정도까지는 살짝 내려갈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보기엔 지하 2층, 3층은 거의 없을 것으로 일단은 판단되고 있고 현재 가격선 측면에서 20만 원 정도까지가 되면 완전 바닥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투매까지 나설 만한 단계는 아닙니다. 전고체 배터리 시장 자체가 조금씩 개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고 그 인터배터리 2025가 열리게 되면 거기서 또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어떤 모멘텀들이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종목은 지금 구간에서는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좀 안전한 종목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중기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렸던 만큼 주가 하락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이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밀릴 때마다 매수 전략을 말씀드렸듯이 자, 쭉쭉 조금씩 물량을 모아간다는 관점에서 저가 매수 전략은 여전히 유효한 종목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에 한화오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폭락 장세 속에서도 지금 강한 하방 경직을 보이고 오늘도 강박선세가 나타난 종목이 한화오션입니다. 주도주의 힘이고요. 이렇게 강력한 성장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주가가 올랐어도 오히려 약세장에서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는 것이 이 주도주의 특징입니다. 거기다 대장주죠.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조선주들은 전반에 걸쳐서 상당히 오늘 같은 폭락 장세 속에서 선 반영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조선주가 주도주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주가가 여전히 21일평선 중심의 상승세가 살아있고요. 밀집대 하단을 깨지 않고 강한 하방 경직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21일평선 지지를 받고 반등에 나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조금 길게 볼 때 만약에 21일평선을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 나올 때 최대로 65,000원에서 67,000원 정도 여기까지는 일시적으로 밀릴 수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67,000원까지 깨지게 되면 이 종목의 시세는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는 67,000원이 깰 때는 그때는 매도하는 전략이 좋겠고 그 전까지는 제가 보기엔 들고 가는 전략이 좋겠고요. 제가 언급드렸듯이 조선주들은 가치주가 아니라 새로운 성장주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지금 현재 하나오션 같은 경우들은 미국 해군 장관 후보가 하나오션을 콕 집어가지고 조선산업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언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바로 이제 미국과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업체들 간의 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호재가 계속해서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측면들을 본다면 여전히 중기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하는 전략을 해볼 만한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매수는 전반적인 장세가 좀 더 안정되는 것을 확인하고 단행하도 좀 늦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 그리고 조선주는 여전히 중기적인 재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꼭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여러분께 언급드렸던 섹터들 중에 조선과 전고체 배터리를 말씀드렸고 지금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오늘도 주가가 2.4% 강세를 기록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죠. 레이크 머티리얼스라든가 한농화성 같은 종목들도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만 약보합선에서 강한 하방 경기 연출된 정도로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주가는 여전히 견조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죠. 그만큼 강력한 성장성이 있고 기관들의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들은 이렇게 강한 하방 경직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결론적으로 지금은 이런 종목 장세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이고요. 강력한 성장성이 남아있는 종목들은 추가적인 랠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무서워하지 말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더 긴 호흡으로 가지고 계시면 좋겠고 없는 분들은 조정이 나올 때는 역시 저가 매수 전략은 해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 SDI와 한화오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아무래도 하락 종목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보유 종목에 대해서는 좀 놀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고 대신 그래도 저희가 다음 주 시장에서 좀 기회를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내일의 발견 종목 바로 열어볼게요. 네, 이번엔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다시 등장했는데 새로운 기회일까요? 또 한 번의 기회를 좀 잡아보자라는 측면이겠고요. 제가 요즘에 이제 종목들을 가지고 오는 패턴들을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일단 조선주 그리고 이제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이제 중국 ETF를 이제 조정을 받았으니까 아마 중국 ETF 관련해서 조만간에 제가 한번 들고 올 것 같아요. 그 세 개의 섹터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유망하고 성장 잠재력이 큰 섹터들입니다. 나머지 섹터들은 거의 올라가봐야 주가가 기술적 반등, 단기 반등 정도밖에 안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종목 접근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종목 접근할 때는 시장의 중심 섹터와 성장 잠재력이 큰 섹터로 보시는 게 좋겠는데 바로 여전히 전고체 배터리라고 하는 그 성장 섹터가 지금 막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라든가 레이크 머티리얼스 이런 종목이 단기적인 조정이 좀 더 길어지는 그런 과정이 나오더라도 이런 종목의 어떤 성장 잠재력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중기적인 관점에서 시간을 가지고 접근해 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삼성 SDI 같은 그런 대형주들도 제가 꾸준하게 언급드리고 있는 것은 그만큼 성장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라 합니다. 자, 레이크 머티리얼스는 이제 반도체 소재라고 할 수 있는 증착용 전구체입니다. 이거 반도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전고체 배터리의 황화 리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회사인 레이크 테크놀로지가 이제 전고체 사업에 진출하면서 이 회사의 성장 잠재력이 있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레이크 머티리얼스가 이 회사에 대한 지분 자체를 70%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회사를 중심으로 매출이라든가 실적이 나올 때 이 회사의 실적으로 연동된다는 측면에서 이 종목도 대표적인 전고체 배터리 관련 성장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겁니다. 여기다가 황화 리튬과 관련된 캐파가 가장 업계에서 아직까지는 가장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고체 배터리 시장 자체가 본격적으로 성장세가 이어지고 시장 규모가 커지게 되면 실질적인 실적 증가세가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최근에 어제도 제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부분에서 언급드렸습니다만 전고체 배터리 시장의 이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만 본격적으로 하더라도 현대자동차에서 지금 현재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여기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본격적인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고 여러 가지 업체, 중국 업체, 일본 업체 모두가 지금 현재 전고체 배터리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는 만큼
전고체라는 이슈가 조금씩 시장 전면에 부각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시점에서 본격적으로 부각될 때는 시세 분출이 상당히 강하게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같은 조정 장세 그리고 지금같이 지수가 조정을 보면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가 출렁거릴 때 우리가 조금씩 시각을 좀 멀리 가지고 물량을 좀 모아가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이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급을 드리고 나서도 주가 좀 올랐고요. 또 오른 상태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주가는 뭐 크게 밀리지 않고 있는 모습이겠죠.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이제 바닥을 찍고 직전 고점을 돌파했고 재반 이평선 위에 올라선 상태입니다. 보통 200일 이평선을 돌파하게 되면 약간은 기간 조정과 약간 눌림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주가가 다시 바닥권까지 내려올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지금으로도 거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현재와 같은 눌림 조정을 이용해서 우리가 물량을 매집해 들어가는 그런 전략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언급드렸듯이 절대 단기로 보시게 되면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조금 시각을 멀리 하시고 분할해서 들어간다는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부담 없을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레이커머스에서 좀 관심 이어가시 바라고요. 자, 오늘 종가 18,750원을 고점으로 해서 밀릴 때마다 물량을 매집해가는 그런 전략 말씀드리고요. 자,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5,500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호흡으로 레이크 머티리얼즈 분할 매수해 보면서 앞으로 다시 기회를 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니저님 시장이 좀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여유롭게 가져야 할 텐데 쉽지 않습니다. 네, 저희 어디로 가야 할까요? 쉽지 않죠. 일단 뭐 오늘도 제가 무료 방송을 좀 진행했습니다. 시장이 네. 너무 힘든 시장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뭔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녹화 방송 했으니까 유튜브 가셔서 한규수 검색하시고요. 다음 주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섹터들, 종목들, 아까 언급드렸듯이 조선주들과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중국 ETF 관련주들까지 제가 집중적으로 분석을 드렸으니까 자, 주말 동안 시간 나실 때 꼭 한번 챙겨서 보시고 다음 주 시장 한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매니저님의 추가적인 전략과 함께 힘내서 다음 주 시장 준비해 보겠습니다.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